반갑습니다. 저를 또 이렇게 가찬이 넘치도록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좀 모르겠는데요. 정말 오늘 이렇게 구리방가 이렇게 센터에 우리 사장님들 뵈니까 너무 이렇게 톡톡 튀고 정말 젊고 그렇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정말 부러워요. 제가 우리 신정임 총장님께 우리 신정임 총장님은 다 갖춰주셨죠. 다 갖춰주신 그 신정임 총장님께 제가 강의 초대를 받고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일단 제가 우리 여러분 앞에 줌으로 초면 인사 드리는 것 같아요. 좀 아쉽기는 한데 우리가 서로 얼굴도 보고 눈도 마주치면서 하면 좋을 텐데 지금 뭐 환경이 그러한지라 우리가 또 이렇게 줌으로나마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제가 우리 총장님이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고 정말 이렇게 정말 멋있고 그래서 우리 총장님의 파트너들 보니까 많이 닮아지신 것 같아요.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면으로 인사드리지만 줌으로 또 소통하지만 정말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제가 보니까 시너지앰플을 다 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가늠이 안 돼요. 예, 우리 지금 애터미 식구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서로 우리가 형제라이든 이렇게 서로 우리가 이렇게 기존에는 제시맘력 했을 때는 다 매달 봐서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꼭꼭 묶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시너지 앰플 쓰고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얼굴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변화시키고 있죠. 아마 우리 애터미 식구들 나중에 우리가 오프라인이 됐을 때 보면 다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애터미 제품이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애터미 제품은 정말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대중명품 컨셉으로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만족한 제품을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소비자 중심 경영해가지고 CCM 마크 받았죠. 정말 우리 애터미 제품을 어디다 내놔도 정말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연결된 끈도 화장품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화장품을 쓰면서 애터미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그래서 지금 애터미 한 지가 지금 9년이 됐어요. 9년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강의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사장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어떻게 할까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가 9년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애터미를 시작했고 또 어떻게 애터미를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 얘기가 더 우리 사장님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도 다 우리 시스템 소득 만들어 갔는데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생각한 건 제가 걸어온 길, 그걸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저를 잘 모르시죠? 제가 저를 좀 소개하고요. 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참 어려서 제가 한 10대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나요. 이렇게 뭔가가 크게 이렇게 이 생각이 난다는 얘기는 뭐 큰 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추억도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이 나죠. 저는 10대에 어떤 그 생각이 이렇게 부모가 가난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부모가 가난하다 보니까 제가 가난의 굴레 속에 이렇게 10대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냈다라는 거로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네, 맞아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제가 살아온 거 얘기하면요. 깜짝 놀래요. 그리고 많이 눈물을 흘려요. 아니, 우리 총장님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냐고. 근데 제가 7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렇게 어려운 그 환경에 저희 친정엄마가 7남매를
이렇게 키우시면서 참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녹내장으로 양쪽 시력을 다 잃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녹내장으로 제가 한참 사춘기 때 앞을 못 보시는 그런 이런 아픔을 제가 겪다 보니까 저의 10대는 참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항상 제가 막내딸이다 보니까 제가 손발이 다 되어줘야 되는 우리 딸 넷에 아들 셋이지만 딸 셋은 다 위에 시집 가고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멀리 있다 보니까 엄마 근처에는 딸이 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틈바구니 속에 제가 이제 딸 혼자 엄마의 손발이 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시절에 저희 친정엄마가 참 많이 고생했던 부분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학교 졸업하고 제가 직장 생활을 서울에 그 명동의 롯데백화점을 제가 84년도에 제가 거기에 입사해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정말 엄마의 또 손발도 대주면서 지냈는데 제가 이 중학교 때부터 저희가 그때부터 새빵살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그런 이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을 때는 저희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대기업을 다니면서 이제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혜정아, 네가 고생이 참 많았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엄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좀 일 그만하고 정말 남편 그늘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울산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남편이 대기업이니까 뭐 미래 걱정은 사실은 안 했어요. 이제 난 일 안 하고 이제 남편하고 남편 그늘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우리 큰아이가 7살 때 우리 남편이 굉장히 큰 병을 앓게 됐어요. 우리 남편이 간이 안 좋아서 우리 회장님도 간이 안 좋아서 참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 남편이 잘 다니면 중에 이렇게 간이 너무 안 좋아서 간경화 초기 증상까지 가서 이렇게 주사도 맞고 그렇게 힘들어서 30대 후반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아이고 남편이 우리 아픈 시간이 저희 큰아이 7살이었잖아요. 제가 7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정신이 파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둘째 아이가 2살이었고 큰아이가 7살. 저는 그때부터 남편 혼자 저렇게 일하게 하면 안 되겠다. 원래 가는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좀 더 남편한테 힘이 돼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제가 백화점에 있다 보니까 백화점을 갔겠죠. 근데 백화점을 갔는데 또 백화점은 빨간 날 굉장히 휴일 날 더 바빠요. 그런데 제가 백화점에 이제 일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둘째가 2살인데 엄마 부모 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 다니면서 참 어려웠던 게 남편이 쉬는 날은 또 푹 쉬어야 되는데 쉬는 날은 또 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제가 백화점을 그만두고 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화장품을 하게 됐어요. 저는 쉬지를 못했어요. 이제 항상 마음속에 이제 남편 혼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같이 힘이 돼서 우리 아이들 나처럼 내가 살아왔던 환경 또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제가 화장품을 어떻게 했냐면 제 피부가 지금은 어떻게 보이나요? 굉장히 좋게 보이죠? 환하게 보이죠? 이거 표시를 너무나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사실은 제가 어려서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죠. 저는 어려서 고기를 잘 못 먹다 보니까 제가 커서도 고기를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백화점에 이제 20대 때 다니면서 백화점에는 먼지가 많잖아요. 제가 의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주변의 동료들이 삼겹살을 먹어야 된대요. 고기를 먹어야 기름을 이렇게 씻어준다고. 그래서 또 제가 그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려서 건강관리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제 얼굴에 버짐이 참 많이 폈어요. 원래 버짐은 왜 펴요? 영양 부족으로 버짐이 피죠. 제가 피부가 그렇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악건성 피부로 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일할 때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는 20대, 그때 24살이었거든요. 24살이면 피부가 어떻게 돼야 돼요?
활짝 피어야 되는 나이죠. 근데 동료가 저한테 뭐라냐면, 아니 너는 피부가 무슨 젊은 애가 주름이 그렇게 짜글짜글하냐. 아니 근데 짜글짜글하다는 소리는 누가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할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또 제가 거기다가 기분 나쁘다는 말도 못하고 그걸 마음속에 제가 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쭉 지냈는데 제가 피부가 항상 악건성이라 참 그런 이 결혼하고 왔는데 주변의 사람들도 아우 참 혜정 씨는 눈의 이목구비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아우 피부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참 하나님은 공평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말은 뭐예요? 너도 흠집이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목구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피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아팠을 때 제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제가 피부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가장 친한 언니한테 들었던 게 제가 하도 주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언니가 한 번은 야야 있잖아 누가 기미 때문에 썼는데 야 주름이 펴졌어.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제가 그거를 가서 알아봤어요. 화장품을. 그랬더니 수입 화장품이었어요. 근데 단가가 얼마였냐면 120만 원이냐. 그때 당시에 20년이 훨씬 먼저의 나이에 그때 12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제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내 피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람을 어쨌든 백화점은 고객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 나 이거 쓰겠다라고 딱 얘기했을 때 남편이 뭘 못하더라고요. 제가 돈 벌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쓰면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또 자신감도 생겼고. 그런데 제가 백화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제가 이제 화장품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내 나이는 그때 30대 초반인 나이는 저는 피부가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피부가 더 좋잖아요. 지금 30대 피부 어때요? 꿀 피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화장품을 하려고 이제 프리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화장품이다 싶어갖고 내 주변의 지인은 화장품을 쓸 수 없었지만 정말 이렇게 아시는 분 중에 좀 나이가 40대가 되신 분 중에 제 피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피부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뭘 했냐면 자랑을 한 거예요. 아우 언니 있잖아. 내가 화장품 이렇게 입만저만해서 썼는데 이게 좋아졌어. 그랬더니 그 언니가 갖고 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품을 제가 수입 화장품을 했는데 내 주변에는 친구가 없었지만 쓸 사람은 없었지만 너무 고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 언니가 씀으로 해서 그 언니 피부는 또 어떤 피부였냐면 여드름이 많이 나면 모공이 크죠. 그래서 그 언니 피부는 모공이 큰 피부다.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가 한라봉 피부, 귤껍데기 피부도 아니에요. 자기가 표현하는 말은 한라봉 피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이 화장품을 쓰면 언니 그 한라봉 피부가 매끄러질 수 있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쓰면서 제가 그 언니한테 쓰게 했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어머 이거 만약에 비싼 제품 썼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언니 피부를 정말 열심히 관리해줬어요. 그런데 그 언니 피부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주변에 친구는 없지만 쓸 사람은 없지만 그 언니 주변의 동료들의 친구들을 저는 소개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비싸지만 돈 있는 사람은 피부에 여자들은 목숨 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니 주변의 친구들은 다 괜찮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원래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 언니가 좀 굉장히 좀 부유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언니한테 뭘 했냐면 언니야 내 속마음을 다 얘기를 했어요. 언니야 내가 남편이 이만저만해서 내가 사실 살아야 돼. 내가 그래서 화장품을 해야 되는데 언니 나 좀 도와줘. 언니 주변에 친구 소개 좀 해줘. 그렇게 할 때 언니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그 언니가 참 고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피부가 좋아지니까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도 가졌는데 그래 혜정아 그래 내가 소개해줄게. 그렇게 하면서 그 언니가 한 명 두 명 소개시켜주는 그 소개한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 내가 이 언니를 관리하듯이 소개해준 사람을 열심히 관리해주니까 또 그 주변에 또 소비자가 또 있겠죠. 저는 그렇게 해서 소비자를 늘려나간 건 뭐냐면
나처럼 없는 사람들은 쓸 수가 없지만 그래도 피부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어느 정도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쓸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울산을 넘어 전국으로 제가 소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위에 서울에 경기도에 우리 친언니가 미용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언니한테 화장품 세트를 한 세트를 줬어요. 비싸지만 써보라고 해서 그 우리 언니가 쓰게 되면 화장품을 언니가 미용실을 하니까 굉장히 고객이 많겠죠. 그래서 언니 피부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언니를 또 쓰게 만들었더니 또 언니 주변에 소개를 해줘서 또 고객이 생기고 또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고등학교 다녔을 때 괜찮은 친구의 엄마가 계셨어요. 또 그 엄마도 어머니한테도 제가 가가지고 제가 이만저만 해서 화장품을 하게 됐는데 엄마 좀 쓰세요. 친구 엄마니까 또 쓰게 했어요. 또 그분도 또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분 주변에 또 친구도 많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전국으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사실 제가 우리 남편 월급보다 제가 더 많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수익이 됐는데 IMF가 굉장히 그때 막 생기면서 힘들어지다 보니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뭐부터 줄여요? 힘들 때. 화장품부터 줄이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제가 전화 받기가 참 무서웠던 게 뭐냐면 이제 저는 화장품 못 쓰게 됐어. 못 쓰게 됐어.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을 때 그때 위기 때 항상 기회는 오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뭐가 왔었냐면 다단계라는 걸 저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네트워크 정보를 제가 듣게 됐어요. 우리 지금 애터미가 네트워크 맞죠? 우리 애터미 정보 어때요? 이제 미래가 생기다 보니까 미래가 걱정이 안 되죠. 제가 그때 화장품 하면서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에 위기감을 느꼈을 때 네트워크 정보를 듣는데 지금 애터미의 정보의 가치처럼 저는 느꼈던 거예요. 그때 제가 통신 네트워크를 20년 전에 제가 네트워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가 통신은 죽을 때까지 쓰잖아요. 그런 거에 저도 그때 그렇게 이 애터미의 비전처럼 제가 30대 중반에 그거를 중반, 그러니까 36살 때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 가치를. 그러니까 제가 미쳤겠어요? 안 미쳤겠어요? 지금 우리가 요 구리방가의 센터의 사장님들 보니까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지금 다 미쳤어요.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저도 그때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비전을 보고 그래 죽을 때까지 쓰는 게 통신인데 앞으로는 누구나 정말 그때 당시에 개나 소나 삐삐로 우리가 막 이렇게 흐름을 얘기했을 때 앞으로는 개나 소나 휴대폰을 다 쓴다는 얘기를 그 강사님이 얘기하면서 비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폭 빠지게 되면서 내가 노동수익에 대한 거, 권리수익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마음 먹고 시작한 게 거기에 제가 강의를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보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 빠졌어요. 어떻게 빠졌어요? 연금성 수익. 그리고 3대까지 상속. 애터미랑 똑같죠? 그때 제가 그렇게 보고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 대기업 다니고 남편한테 뭘 했냐면 당신 회사 그만둬. 빨리 나랑 이거 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저 미쳤나 봐. 이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미쳤어요. 근데 제가 남편한테 했던 말은 뭐냐면 당신 그 몸으로 언제까지 해서 다닐 거야. 그 대기업이 자기 거 아니야. 자기는 몸 아파서 아니면 또 정년되면 회사 정년퇴직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끝까지 다니고 싶어도 당신 몸이 허락이 안 되면 다닐 수 없어. 제가 남편한테 딱 찔른 게 뭐냐면 당신 그 몸으로 우리 다 먹여 살릴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자신 없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 잡고 땡겼어요. 나랑 같이 하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정 기간만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정말 나 가난하게 사는 거 싫어. 그런데 우리 남편도요. 보니까 정말 가난하게 살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난한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막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야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은 일정 기간만 하면 어차피 죽을 때까지 통신 전화는 쓰잖아. 그러면 빨리 해야 돼. 내가 전화 쓰는데 내 고객이 와야 되지 다른 데로 가면 내 고객이 안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처음에는 막 미쳤다고 막 난리치더니 제가 자기가 먹여 살릴 자신은 없었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남편한테 남편은 혹시 망할 수 있으니까
사표는 못 내고 휴직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회사는 3개월씩 3번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정말 이렇게 회사 퇴직하고 옛날에 20년 전에 이렇게 비전을 보고 정말 열심히 한 10년 동안에 하면서 최고 직급도 갔고요. 갔는데 가서 나름대로 뭔가가 누려야 되는데 회사가 자꾸 마케팅을 바뀌다 보니까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 또 어렵게 만들고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 또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래도 했던 일이라 끝까지 저희는 회사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결론은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됐고요. 우리 딸아이가 정말 한참 사춘기 때 정말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었고요. 우리 딸아이가 10살 때 제가 네트워크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은 30살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많은 시간, 우리 둘째 아이는 지금 25살이 됐고요. 그런 어떤 생활 속에 제가 이제 네트워크 하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있으면서 절대로 다단계는 하면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나 어려워서 정말 10,000원이 10만 원의 가치를 느낄 정도의 형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나 남편이나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이고 대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고 말할 시간 없이 저희는 또 남편과 저는 또 일자리를 보기 위해서 한 3년 동안 제가 교차로를 봤던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일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왔던 기회는 정말 제가 화장품이 없어서 샘플러 쓰다 보니까 제 피부가 악건성이잖아요. 제가 화장품을 이렇게 쓰지 못하다 보니까 한절기가 됐을 때 당기고 조이고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저한테 딱 나타났던 게 뭐예요? 저한테 지인이 얘기하더라고요. 혜정 씨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나도 얼굴 피부가 악건성인데 내가 써보니까 하루 종일 촉촉해. 근데 저는 그때 하루 종일 땡겨갖고 힘들었거든요. 제가 한절기 때는 되게 피부에 그 어려움으로 힘들었는데 제가 애터미 제품을 4월 달에 쓰게 됐어요. 한참 한절기죠. 그럴 때 그분이 저한테 애터미란 얘기를 하지 않고 원자력을 얘기하더라고요. 기술을. 그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하는데 제가 화장품을 해봤지 않나요? 좋은 거는 비싸고 싼 건 비지떡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써본 화장품이 하루 종일 촉촉한데 얼굴이 화장품이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싸면 좋죠. 그런데 거기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또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 뭐든지 하려면 빨리 해야 되고 아니면 말고 빨리빨리 그런 거에 대해서 생긴 거와 답지 않게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요. 엄청 그런 이 판단과 그런 거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피부를 또 막 너무 땡기니까 그러면 당장 어디 가서 사면 되냐. 샵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제품을 샵에 가서 쓴 거예요. 만약에 저를 이런 사무실에 데려갔다라면 저는 아마 그분한테 발길 찼을 거예요. 왜냐? 나를 어디를 이런 데를 데리고 오냐고 발로 찼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곱상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괄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이렇게 샵으로 데려갔는데 이제 기술을 얘기하는데 화장품 보니까 별로 못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그렇고 제가 내 형편은 더 그렇게 쓸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면서 또 버는 눈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는 워낙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상대방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닫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좋다고 하면 한 번 더 정말 한 번 더 두드리는 그러한 거로 제가 성격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샵에 갔더니 화장품을 막 광고하는데 제 얼굴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를 보여주고 그래서 마사지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가 폼클렌징을 썼는데 뉴스 자료를 보고 제가 바로 마사지를 하려고 제가 폼클렌징을 썼는데 폼클렌징을 쓰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고가품 화장품이 그때 했을 때 물비누 하나가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폼클렌징이 굉장히 저렴하죠. 내묶음으로 사면 7,650원이었잖아요. 제가 폼클렌징을 쓰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 콩알만큼 쓰라고. 저는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콩알만큼 짜서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질감이 지기고 굉장히 거품이 나는데 제가 그거를 폼클렌징을 하면서 너무 제 마음속이 이거 뭐야? 뉴스를 봤잖아요. 아주 그 기술력을 얘기한 부분에 이래서 좋은가? 그리고 제가 막 세안하고 나서 폼클렌징을 쓰고 제가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팩까지 하고, 그리고 육종 화장품도 쓰고, 비비크림까지 썼는데, 얼굴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보통 화장품을 제가 스킨로션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6종까지 쓴 데다가 선크림까지 쓴 데다가 비비크림까지 쓰면 얼굴이 보통 화장품 쓰면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무겁겠죠. 얼굴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뭘 하냐면 회원을 하면 얼마고, 그때 당시에 회원을 하면 14만 8천 원, 비회원은 19만 2천 원. 그러면 회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저는 이게 다단계라고 했으면 제가 회원을 했겠어요? 안 했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때 4만 4천 원의 가격은 나한테는 44만 원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회원가입을 했는데, 화장품을 제가 바르면서 너무나 좋다 보니까 아침에 저녁 기다리고 저녁에 아침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화장품을 너무나 이렇게 만족스러워서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열려지면서 제 주변에 힘들었던 사람들한테 막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뭐를 하고 있어요? 애터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로 다단계는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애터미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했겠어요?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화장품을 쓰면서 제가 한 달 정도 썼는데 주변에서 뭐라냐면,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예뻐졌어? 저 예뻐졌다는 얘기보다는 얼굴이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힘들었던 분들에게 써보세요. 써보세요. 이거는 꼭 써야 돼요. 왜 얘기했겠어요? 제가 돈 벌려고요? 아니에요. 저는 왜 광고했냐면, 나만 혼자 쓰면 내가 제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옛날에 힘들었던 분들이 지금 다 어려워서 화장품 쓰기도 힘든데 내가 이걸 빨리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나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지인들에게 쓰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쓰고 소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개하고 내가 막 전달하고 팔고 우리 그때 팔았죠. 팔고 하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7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제가 그때는요 7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는데 제가 자꾸 이제 물건을 막 갖다 막 팔기도 하고 막 광고하니까 저에게 대해서 얼마나 저를 빨리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분들은 나에 대해서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저를 가지고 마케팅도 보여주는데 보니까 2줄 마케팅이야. 내가 10년 동안 한 게 2줄 마케팅인데. 그래갖고 얘기해보니까 옛날에 다단계랑은 다르더라고요. 뭐 진입비도 없고 유지도 없고 옛날에는 다 있었어요. 근데 애터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품으로도 너무 좋은 건 알지만 제 마음속에 이제 부정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좋은 거는 좋지만 아무리 마케팅이 좋아서 돈이 된다 하더라도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생각이 제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선뜻 제 마음이 열려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애터미 마케팅 보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했다고 했죠. 제가 그랬어요. 이거를 듣고 나서 이거는 또 망하면 어떡해. 내가 망하면 나는 또 내 성격을 알잖아. 해왔던 일이니까. 또 하면은 또 미쳐갖고 할 건데 그러면 또 내가 만약 회사가 없어져갖고 내가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얼마나 구박을, 우리 가족들은 나한테 구박을 주고 우리 아이들도 엄마를 무시하고 막 그렇게 제가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런 거에 제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건을 파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님께서 총장님이셨거든요. 울산에 오셔가지고 저를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면서 제가 2번째 그분이 세미나 권유를 저한테 스폰서들이 세미나를 얘기를 했겠죠. 제가 3개월 동안 세미나를 안 갔어요. 다 한다고. 거기 가보면 뭐 하냐고. 그 가는 시간에 내가 하나라도 더 팔겠다고. 우리 사장님들 파트너들 중에 소비자들 중에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세미나 가져가면 나 그때 가봤는데 뭘 또 가봐야 똑같더만. 그런 얘기 하죠. 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 말이고 내가 그거 몰라요? 나 그거 다 알아요. 세미나 가면 다 그런 얘기 할 거잖아요. 제가 미리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잘난 척 하고 있다가 제가 그 시간을 3개월의 시간을요 엄청나게 놓친 걸 후회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그때 총장님께서 마케팅을 얘기해 주는데 좋은 건 맞는데 만약에 회사가 없어지면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망하면 나랑 별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때 총장님이 2번째 또 오셔가지고요 저를 딱 잡고 밥을 사주시면서 진지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정신 차리러 가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세미나를 그때 딱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그게 들렸어요. 제가 혼자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장님 파트너들한테 한 번 얘기하고 10번 얘기했다고 해서 얘기 안 하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들어 먹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임페리얼님이 저한테 그때 당시 얘기했을 때 알겠다고, 제가 한번 가보겠다고, 그걸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로 세미나를 또 제가 또 급해요. 언제 하냐고. 그랬더니 또 1박 2일 세미나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 하죠. 석세스 세미나. 그때 제가 6월 말에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2011년도에 7월 8일 날 그때 세미나 했어요. 그때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다시 태어난 시간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제가 세미나를 가서 세미나를 가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옛날 다단계나 똑같잖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또 어때요? 신규들은 어디에 앉혀요? 저를 또 회장님 바로 앞에다 앉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를 그 자리에 앉히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앞자리에 앉아서 듣는데 1박 2일 동안 얘기하시는데 저는 경영자에 대한 생각이 제일 컸겠죠. 그래서 나는 이 회사가 좋은 건 좋지만 사람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장님 1박 2일 동안 회사 얘기, 제품 얘기 모든 걸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속에 제가 세미나에서 회장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애터미는 다단계랑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유통과 경쟁하겠다라는 얘기를 쫙 풀어가시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어요. 왜냐? 제가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갔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으로 소비자는 몰려온다는 거를 왜 제가 애터미를 광고하지 않아도 저는 제품을 광고했을 때 소비자들이 늘어났잖아요. 회장님은 그 컨셉으로 애터미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이 목표는 뭐였냐? 정말 서민들이 부자가 같이, 우리 회장님 마음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서민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라고. 이 네트워크는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를 저는 20년 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걸 제가 못 믿었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회장님께서 1박 2일 동안 얘기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문이 열려지면서 그 균형 잡힌 삶을 얘기해 주셨을 때 저는 그런 부분에 눈물도 흘리게 됐고 제가 10년 동안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상처가 저는 그 시간에 회복받는 기분이었어요. 아, 내가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나는 네트워크의 비전을 보고 했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정말 과거에 그렇게 회사가 없어지는 부분에 나는 그런 자리에 나는 힘들었지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걸 그래도 하나님이 다 보고 나를 그래도 정말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애터미에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세미나에서 균형 잡힌 삶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뭐 쓰라고 그래요? 인생 시나리오 쓰라고 하죠. 저는 그 인생 시나리오를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접었던 꿈을 애터미에서 다시 꾸게 해준 애터미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저는 쓰는데 과거에 20년 전에 꿈꿨던 그 꿈을 접었던 꿈을 저는 그 수레바퀴를 그리는데 그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행복했고 이제 나는 살 수 있겠다. 저는 그래서 수레바퀴를 그리면서 내 그때 현재의 상태는 50만 원 월세를 제가 10년을 살고 있었어요. 월세를. 그리고 그런 우리 딸아이가 대학 생활을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를 4년 동안 하면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그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나는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저는 또 어려서도 가난해서 집이 없었잖아요. 저도 집이 소원이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그랬거든요. 아파트,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하고는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우리 딸아이가 이제 원룸도 살아보다가 월세 50만 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딸아이가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엄마를 엄마로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엄마를 되게 크게 봤는데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경비실 있는 아파트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적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5년 후에 나는 50평 아파트 살 거야. 그리고 썼어요, 내 맘대로. 그리고 제가 차도 굉장히 똥차였기 때문에 가다 쓰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맘대로 그래, 그러면 차는 3년 만에 에쿠스를 쓰자. 내 맘대로 썼어요. 여행은 어차피 국장 가면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여행은 회사에서 보내주는 대로 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차도 사고 집도 사면 사업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저는요 그때 세미나에 가서 꿈도 세웠고 목표도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2년 후에 나는 저 단상에 꼭 설 거야. 그런 목표를 제가 뚜렷하게 세웠어요. 그런 목표의식은 걔가 굉장히 확실하게 20년 전에 다 그게 공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회장님이 또 열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그날은 나를 위한 세미나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쓰면서 정말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저는 그때부터 하던 일을 제가 투잡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투잡을 했던 일을 그 일을 내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일을 해봐야 제자리 걸음밖에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투잡한다고 해봐야 200만 원도 벌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는 우리가 7단계가 직급인데 첫 단계만 가도 얼마를 벌 수 있어요? 20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마케팅을 보니까 어머 이거 200만 원은 어머 이거는 제가 보니까 3개월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 3개월이지만 그냥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시간 간다고 마케팅 회장님이 정말 좋게 돈 대라고 만들어놨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는 그때부터 그날 세미나에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하다고 했죠. 그래서 세미나에서 전화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데다가 나 일을 못하게 됐다고. 빨리 사람 구하시라고. 그리고 저는 통보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그때 다녀오면서 센터에 출근을 해서 저는 그때 센터 안 갔거든요. 센터 고라고 해도 내가 거길 왜 가요? 거기 가는 시간에 나는 화장품 하나 더 파는 게 낫겠다. 해모임 하나 더 파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미나를 갔다 오고는 제 마음이 제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저는 센터에 행동으로 저는 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센터에 가서 그날 월요일 날 출근해서 앞에 나가서 저는 스피치를 했어요. 어떤 스피치를 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앞에다 선포를 했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시죠? 맞아요. 우리의 이 성공을 빨리 가려면 내가 갈 길을 빨리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우리 사장님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자기가 어디를 간다고 얘기했는데 잊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가는데 왜 가는지도 몰라. 스폰서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상대방이 또 안 하, 상대방이 소비자든 파트너든 누군가가 와야 나도 움직여지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굉장히 어렵게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애터미 일은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 마케팅은 내 마케팅인 거예요. 이 마케팅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거는 분명히 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평생 살 집을 애터미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시간들을 회장님이 다 보상해 준다라는 걸 마케팅에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선포를 했던 게 나는 제가 그때 세미나에 7월 달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3개월 동안 뭐 만들었어요? 소비자. 제가 소비자를 열심히 싸고 좋다라고 열심히 제가 소비자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었던 7만 원짜리 수익을 제가 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센터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다음 달에 판매사를 갈 거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뱉었잖아요. 그러면 말을 뱉었으면 저는 말을 뱉은 것도 나와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말 뱉지 약속을 안 질 것 같은 말을 안 뱉어요. 하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한 데를 먼저 질러버려요. 그래야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약속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저희 친정엄마가 20일 만에 중환자실에 가게 됐어요. 친정엄마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엄마가 중환자실에 가시고 8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나는 8월 달에 판매사 간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너무나 바빴던 게 뭐였냐면 내가 빨리 성공해. 우리 엄마가 정말 내가 이렇게 엄마가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네트워크 할 때 우리 엄마가 앞도 못 보셨지만 우리 아이들 5살, 7, 10살 된 자녀들을
다 돌봐주셨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 맡겨놓고 제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또 막내 딸이기도 하고 제가 엄마한테 손발이 됐기 때문에 항상 엄마는 저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런데 저는 시나리오 썼을 때 빨리 내가 성공해서 엄마한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다 됐어요. 라고 빨리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시나리오 썼는데 엄마가 아프셔서 중환 자실에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때 슬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목표는 세웠는데 결론은 제가 8월 달에 판매사는 갔어요. 8월 1일 날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그 상을 치르면서도 저는 엄마한테 약속한 게 뭐냐면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돌아가셔도 저를 항상 가슴에 묻고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 한을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빨리 더 빠른 성공을 해서 나는 엄마 산소에 나는 성공해서 엄마 이렇게 해냈어요 라는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의 상 치르는 그 시간에 가서도 그때 화장품을 많이 팔고 제가 해모임도 많이 팔았어요. 거기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을 만나면서 얼굴 보니까 화장품을 써야 되고 또 친구들이 엄마가 부인이 뭐 남편이 아프다고 하면 또 해모임을 권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많이 소비자들을 또 주변에 왜 제 목표는 또 뭐가 있어요? 8월 달에 나는 판매사를 가야 돼. 하반기에 가려고 해야 됐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결론은 갔어요. 그래서 이 목표가 이 선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애터미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따라가는데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지만 우리 일은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일이에요. 우리 애터미의 성공자들이 지금 수백 명이 나왔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성공했겠어요? 그 성공자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분들은 마케팅을 누구한테 기대서 가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케팅은 내 거로 생각해서 내 미래를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중심에 두고 일을 하신 분들이 다 올라가셨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사업은 지금 제 위에 스폰서님들이 지금 다 3천만 원 수익이 되고 4천만 원 수익이 되고 5천만 원 수익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우리 사업은 같이 만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폰서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파트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일을 해야 되는 뚜렷한 목표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저는 그게 가장 컸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저는 가족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엄마의 부모님이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가슴에 담고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내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했을 때 준비, 행동, 완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면 내가 어떤 준비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지, 내가 매일매일 내가 만들어진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일을 저는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셨죠. 아마 이렇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라는 거는 정말 나도 가족의 대표로 나도 여기서 성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너 하고 싶은 거 해. 우리 부모님에게 마음껏 용돈이 아니라 정말 생활비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분명히 우리 일은 일정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3년에서 5년 안에 마케팅은 보면 억대 연봉자로 갈 수 있도록 마케팅을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일이에요. 그걸 회장님께서 다 알고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 마케팅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2년 만에 나는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도 10년 동안 네트워크 경험을 했다라면 훨씬 더 이 일을 하게 되면 2년 만에 나는 저 자리에 가야 되겠다. 그게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2년 만에 제가 리더스 클럽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을 사겠다라고 한 약속을 저는 5년 만에 약속이 지켜졌어요. 지금은 제가 58평 아파트 안에 지금 서재 안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줌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차도 다 바뀌었어요. 차도 제가 인생 시나리오 작성한 대로 그때 했어요. 차는 좀 더 빨리 했어요. 그거는 그런 부분에 우리 일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회장님이 가는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애터미가 원칙을 지키고 그 원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앞에 성공자들이 베팅하지 말고 그 원칙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저는 너무나 그런 부분에 너무나 기뻤어요. 아, 이 회사는 저렇게 경영자가 회사를 제대로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중심을 갖고 있다라는 중심 안에 우리 회장님이 경영자가 있다라는 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죠. 절대로 회사는 회원을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고객을 첫 번째로 성공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로 하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옆도 뒤도 않고 저는 고속도로로 올라타서 100km 시속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케팅은 고속도로로 우리가 보통 30년 정말 평생을 열심히 노력해도 항상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노후는 내가 정말 집중해서 3년만 5년만 진짜 앞만 보고 간다라면 누구나 다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이 일을 누구의 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로 간다라면 스폰서가 도와줄 거고 파트너가 함께 해줄 거고 저는 그런 일이라는 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저는 우리 파트너들에게도 우리 일은 내가 국도로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신호등이 있어서 걸리겠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몇 년에도 돈 안 돼요. 몇 년에도 일이 안 돼요.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소연 하죠. 그거는 다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분명한 건 마케팅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하는 스폰서에게 상담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하다 보면 인간관계다 보니까 서로의 갈등 부분에서 멈춰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파트너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끊임없이 그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장님들의 스폰서 중에는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을 스폰서한테 똑똑 두드렸을 때 스폰서들은 분명히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스폰서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내 큰 성공은 내 파트너가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내 파트너가 두드렸을 때 나 몰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일을 제대로 했던 분은 정말 그 자리에 섰을 때 제대로 성공자로서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폰서님께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스폰서라도 다 하는 스폰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스폰서님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스폰서한테 꼭 두드리셔서 하게 된다라면 내가 멈춰진 시간들을 빨리 뛸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상담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거를 정말 채우기도 하고 정말 서로 막혔던 거를 정말 뚫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상담이라는 걸 부지런히 하셔야 정말 내가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우리는 술술술술 풀리게만 하면 내가 앞으로 질주하게 되면 반드시 소비자도 따라오고 파트너도 따라오는 게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사장님들이 하시면 돼요. 우리 회장님께서 사자성 얘기해 주신 게 뭐였어요? 선승구전. 미리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라고. 우리의 일은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께서도 애터미의 초인류 기업으로 가겠다라는 100조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선포하신 거는 분명히 회장님은 그게 다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 싸고 좋으면 소비자는 몰려오기 때문에 이 일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겨놓고 회장님은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10년 된 회사에 엄청난 지금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애터미 회사가 크다 하더라도 내 조직이 크지 않는다라면 나는 애터미에서 약속한 그 수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이해를 제대로 하셔서 그 마케팅을 내 것으로 제대로 사장님들이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 된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되는 일인데 내가 놓쳤기 때문에 내가 멈춰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만 일을 보고 가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놓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오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접어오면서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돈 안 된다 하시면서 정말 징징 짜시는 파트너들도 있고 정말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걸 항상 기회는 도사리고 있다는 걸 항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새롭게 가지신 분도 있고, 저로 봐서도 두 부류의 사장님들을 뵈면서 나는 다시 초심의 마음을 저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내가 이런 환경이지만 내가 지금부터 내가 초창기에, 우리가 초창기 할 때는 나는 네트워크에 대한 일은 알지만 네트워크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95%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일을 말을 못 알아들어서 정말 어려운 부분으로 왔었지만, 그래도 정말 저는 이 소비자 만들고 이 세미나에 앉히는 게 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제가 초창기에 2년 만에 60명의 출근자를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멈춰해서 이렇게 시간을 늦췄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보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네트워크에 된 걸 많이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심의 마음으로 저는 이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 정말 이분들이 힘들다라는 거는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제가 우리 사장님들,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저는 목표를 얘기했어요. 또 선포를 했어요. 어떤 선포를 했냐면 나는 앞으로 2년 만에 정말 내 파트너가 로얄에 올라오게 할 것이고 리더스 클럽에 올라올 수 있는 성공자를 나는 10명 만들겠다. 뵙는 것도 내 맘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또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우리가 매일같이 줌을 이용하면서 줌으로 우리는 온라인 시스템을 우리는 운영하면서 정말 나는 하려고 하는 사람, 저는 지금부터 할 것이라고, 저는 계속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을 진행하면서 저는 2년 만에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그분들을 반드시 성공을 시키겠다. 같이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거는 정말 사장님들이 정말 빨리 성공하고 싶다라면 본인 기준으로 불씨를 빨리 만드는 게 첫 번째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기준으로 좌측에 우측에 불씨를 빨리 살리는 그림으로 그려가자. 우리가 산불은 어떤 불로 나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불씨로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불씨로 산불을 일으켜내는 일처럼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하는지 누가 안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우리가 불씨로 부채질해서 같이 둘이 하나가 돼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만들어 간다라면 반드시 이 일은 산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해보자. 우리 2년 동안 다시 한번 해봅시다라는 거를 저는 매일 외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줌에 익숙하지 않아서 참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 이제 선수들이 됐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문 열고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라인도 그래요. 우리 라인도 그러는데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직접 얼굴을 면대면을 하지 않지만 지금 서로 느껴요, 안 느껴요? 서로 지금 기를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이게 소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이 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라인도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익숙해지고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안 하는 사람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에 초점 맞춰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녁마다도 부업자 정말 이렇게 세미나를 우리가 퇴근 후 애터미 지금 하죠. 이제는 내년부터 이제 부업가 세미나를 그렇게 바꾸는데요. 그래 지금은 저희도 우리 나름대로 저녁마다 그렇게 부업자들을 위해서 퇴근 후 애터미라는 걸 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시간 8시에 풀어가니까 그래도 신규들이 10명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을 풀어가는 중에 정말 지금은 새롭게 이제 신규들도 나오게 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같이 하려고 하는 스폰서들과 같이 손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기가 같이 어때요?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로 하다 보니까 열심히 줌에 앉히는 걸 우리는 첫 번째로 해보자. 우리가 조직이 커지려면 우리가 세미나에 앉히라는 우리의 길이 있듯이 우리가 세미나에 앉히고 그러면 줌에 앉혀야 세미나도 보고 정말 스폰서의 미팅도 할 수 있고 줌 조회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라인은 우리 신정님 총장님 라인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좀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도 열심히, 어차피 우리 애터미는 성공해도 다 가는 선이 있잖아요. 그 선에서 다 기다리는 일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빨리 가게 되면 우리도 다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새롭게 분위기를 지금 우리 애터미에서도 우리 회장님께서도 앞장서서 풍신연등이라는 사자성어로 정말 바람 불 때 연은 더 나를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바람을 둘이, 넷이, 여덟이 배수의 법칙으로 우리가 이 불씨들을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 스폰서 좌우의 불씨들을 뭉치다 보니까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는 거를 경험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의 사례만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마칠까 해요. 우리 지금 다 알다시피 저도 불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불씨가 있는 부분에 저도 한 팀장님을, 그 팀장님이 오프라인 때 어차피 불씨는 저도 신경을 써서 빨리 밑불을, 좌우의 밑불을 관리하는데 노력은 해요. 그런데 그때 오프라인 때 그쪽에 날개에 출근자가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출근자들이 신규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 팀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뿌리도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다 보니까 뭐 말 하나도 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특히 중공업, 현대는 그 대기업이다 보니까 코로나니까 회사에서 막아버려요. 부인들 다 못 나가게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들은 더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참 우리가 막 면대면으로는 못 만나지만 그래도 막 우리는 막 쫓아다니면서 막 마스크 끼고 막 여기저기 속으로 미팅을 막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우리가 불씨는 살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그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팀장님이 자치기든 우치기든 너무나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줬어요.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시작이에요. 사장님이 이 사업을 제대로 알고 하시면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만 제대로 지금보다 내 손 잡고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2년 후에 성공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 우리가 같이 제대로 하는 부분을 하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거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정말 간절하냐고. 간절하시다더라고요. 저 성공하겠대요. 저 따라오세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계보도를 펼쳐서 계보도 안에 있는 그림을 다시 두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두드리면서 계속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계속 SNS로 우리가 소비자 만들 수 있죠. 그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또 손에 닿는 사람은 쫓아가서 두드리고 그렇게 하는 속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출근자가 지금은 여기 출근자가 다시 이제 10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건 뭐냐면 이 줌으로 오게 하고 또 줌으로 미팅하게 되고 또 찾아가서 또 끌어당기고 굉장히 막 울산에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그분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우리는 복제 사업이니까 사장님이 그 파트너들에게 제대로 복제를 시키려면 사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사장님이 느낀 거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이랬었는데 이렇더라. 나도 참 힘들었지만 새롭게 마음 먹고 이거는 어차피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니까 소비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소비자는 만들어지잖아요. 제품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노력 속에 또 지금 줌으로 해보니까 지금은 공간 제한 없이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지금 우리 파트너 사장 중에도 인도, 콜롬비아 해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처럼 지금은 코로나지만 더 외국 사업이 활발해지는 걸 경험을 하고 있잖아.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 애터미가 멈추지 않고 정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았는데 잇몸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느끼잖아요. 온라인이 이 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확장되는 이 힘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정말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간다라면 정말 지금 돈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스템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다시 눈이 떠지고 다시 가동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오신 사장님들이 정말 합심해서 정말 스폰서 파트너, 우리는 3박자의 사업이니까 스폰서 파트너와 같이 팀워크로 시작을 만들어 간다라면 사장님들의 그림은
2배, 4배로 확장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우리는 눈뭉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수입이 정말 200만 원 만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스폰서한테 징징 짜게 되면요. 스폰서요. 시간이 가게 되면 우리 신정임 총장님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요. 잘 아셔야 돼요. 스폰서한테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스폰서님,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스폰서는 억구해져, 억구. 업어주고 싶은 마음이 갖게 돼요. 그런데 힘든 건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아는데도 거기다 힘들어 죽겠다. 어떻게. 그러면요. 스폰서는요. 정말 하려고 그냥 하겠다고 막 외치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스폰서의 시간도요, 지금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셔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는 지혜롭게 정말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제대로 말도 하셔야 되지. 그냥 스폰서라고 내가 스폰서니까 말하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시면요, 스폰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스폰서니까 내가 이런 말 하지. 내가 어디 가서 말해.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정말 그 지금 우리가 파트너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내가 힘들어 정말 직급자가 본인이 힘들어서 본인이 발 못 뛰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부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기도 더 어려운 시대라고 우리가 지금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도 애터미만 좋은 것 같아요. 애터미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터미를 정말 기회로 생각하신다라면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사장님들이 역도 뒤도 보지 않고 지금 해야 되는 게 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정말 애터미를 만나면서 행복했던 거는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걸 제가 참 느꼈고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를 이렇게 제가 만나면서 이번에는 우리 김장철에 우리 친정언니가 그렇게 애터미 한다고 구박했던 언니가 이번에는 김장까지 해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르구나. 정말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김장을 그때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혼만 내더니 지금은 성공하니까요. 혜정아 너 김장 할 수 있겠니? 아이고 언니가 해다 줄게. 언니가 했는데 갖다 줄게. 그래가지고요 4가지나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말 성공하면 너무나 가족들이 행복해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주만에 들어오신 사장님들 힘내시고요. 우리는 내가 끌고 가는 거지 누구로 내가 끌려가는 포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프로로. 그래서 내가 성공을 이렇게 했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어쨌든 오늘 여기 제가 보니까 모습들이 너무 예뻐요. 너무나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라는 게 아주 제 눈빛이 저한테 막 발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은 다 성공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초면으로 이렇게 줌으로 만났지만 나중에 또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그때 또 뵙고요. 어쨌든 모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멈추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부지런히 계보도 속에 있는 정말 파트너, 정말 소비자, 정말 이분들 내가 손에 닿는 사람들은 정말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부지런히 이제 잠잘 시간도 없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잠자는 시간이 더 늦었어요. 왜? 집에서 계속 뭐냐면 늦게까지 전화하다 보면 요즘에는 12시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정말 그래 이게 일이구나 라는 거를 왜 한 사람이라도 하겠다는 사람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도 정말 우리 성공자님들이처럼 그런 성공자 자리에 가서 정말 이렇게 했노라라고 그래서 정말 그런 삶을 저도 더 살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정말 이런 자리에서 정말 모두 행복하게 내가 이렇게 했노라. 지금 가족들이 구박하는 사람 있으면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다가 다 칼을 갈고 사장들이 짠 하고 보여주는 우리 사장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